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거든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0년대 중반에 진수, 203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가 목표예요. 그럼 핵잠수함이 뭔지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일반 잠수함은 디젤 엔진 씁니다.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올라오는 순간 레이더에 딱 잡히는 거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달라요.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니까 연료 걱정 없이 수개월을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목표로 하는 건 8,000톤급이에요. 지금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중 가장 큰 게 도산 안창호안인데 3,000톤급이거든요. 그것보다 2배 넘게 크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미국 해군의 주력 공격 핵잠인 버지니아급이 7,800톤이에요. 사실상 미국 최강 공격 잠수함과 맞먹는 크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잠수함 핵무기는 안 실습니다. 추진 체계만 핵동력이고 탑재 무기는 재래식 탄두를 쓰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에요. 버지니아급처럼 토마호크 미사일 40여 기 수준의 무장을 갖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만드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핵은 그냥 엔진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걸 만들겠다고 나섰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이걸 잡으려면 상대 잠수함보다 오래, 더 깊이, 더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건 북한 이상의 의미라면서 중국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디젤 전기 잠수함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은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북한을 막는 방패이면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한 발 더 나간 얘기도 했어요.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경우 핵잠수함은 강력한 2차 타격 억지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적이 한국을 핵으로 먼저 때려도 바닷속에 숨어있던 핵잠수함이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난관은 연료예요. 핵잠수함은 당연히 핵연료가 필요한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이에요. 우라늄 농축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심지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하려 해도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수예요. 그럼 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 의회 지지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행정부 동의에 의회 승인까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 프랑스와 손을 잡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 외교 소식통은 뭐라고 했냐면 한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각오를 해야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난관은 건조 장소예요.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 건조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한국 정부가 아직 미국으로부터 국내 건조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난관은 가장 미묘한 건데요. 바로 목적의 차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핵잠수함을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어요. 당시 주한 미국 대리가 핵잠 승인 배경으로 언급한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였거든요. 쉽게 말해 미국은 한국 핵자발 대중 견제 카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주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요. 호주가 미국, 영국과의 3자 동맹인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을 승인받았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호주가 남태평양에서 대중견제작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워싱턴 소식통은 노골적으로 말해요. 대중견제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협조받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타이밍도 좀 미묘해요. 오늘 정부가 이 발표를 한 건데 사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야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협상 첫 회의도 열리기 전에 국내 발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산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수치가 총 28조 9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 핵잠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예고됐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법 문제, 외교 문제가 동시에 풀려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꼬여도 전체 타임라인이 밀릴 수 있는 구조예요. 주변국 반응도 봐야 해요. 중국 외교부는 발표 직후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상 경고 메시지예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핵잠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본에서도 핵잠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리해볼게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 실력도 있고 원자로 개발 경험도 있고 육상 테스트 직전 수준까지 왔다는 말도 나와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예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에 얼마나 발을 담글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비로소 이 배가 실제로 물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핵잠 수함 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